시장의 문을 쉽게 열어보는 주식학개론 시간입니다. 풍부한 유동성이 시장을 받쳐줄 것이다. 이런 전망 속에 뉴딜 훈풍도 받고 있는 오늘 우리 증시죠. 장 초반에는 고비를 좀 넘어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쭉 긍정적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를 보시게 되면 2380선 넘어섰고요. 코스닥도 지금 880선 부근에서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은 월요일과 금요일에 함께하는 이분 모셔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이광무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지금 다 상승권에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그린 뉴딜 관련된 종목들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저번에 추천해 주셨던 미코라든지 네. 하나솔루션 그리고 동아화성 여러 가지 종목들 지금 훨훨 날아가고 네. 있습니다. 반도체 전문가에서 이제 그린 뉴딜 전문가로 바꾸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제 가장 시장에서 강한 것은 그린 뉴딜이 강합니다. 네. 제가 이제 항상 이야기 드렸지만은 트렌드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많이 드리죠. 네. 오늘 이제 풍력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상한가를 좀 많이 갔고요. 그리고 수소 에너지에 대해서는 제가 또 일찌감치 크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렇죠. 이 시간에서는 제가 수소 에너지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분석을 해드렸어요. 맞아요. 수소차뿐만이 아니라 수소 에너지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종목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종목들이 아니라 종목 발굴들을 많이 해드렸는데 네. 일단 저를 대표하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솔루션이 또 신고가를 좀 갔고요. 흐름 대단합니다. 5만 원에 대한 이제 가격 지지가 나오게 됐는데 네. 이제 여기서 역사상 사상 최고가를 가게 되면은 제가 이야기하는 네. 따따블 시대가 옵니다.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네요. 예. 사실 시장은 지난주에 많이 힘들었어요. 네. 오늘도 좀 걱정으로 시작을 했을 겁니다. 미증시가 지난주 급락하면서 장중에 급락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 전반적으로 그린 뉴딜이 좀 살아났는데 풍력 에너지도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수소 에너지에 대해서 저는 더 강조를 드렸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 지금 오늘 증시를 살리고 있는 이 그린 뉴딜이라는 것이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정책의 테마성의 기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린 뉴딜이 있는데 증시가 안 빠져요. 그린 뉴딜에 포함되어 있는 대기업들에 대한 움직임도 좋다 보니까 네. 주가가 작은 기업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큰 기업들이 움직이면서 전반적인 투자에 대한 심리가 좋아졌습니다. 우선 이제 주가 차트에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네. 하나솔루션 주가 차트 보시면은 상당히 오래 갔었죠. 그렇죠. 저를 대표하는 종목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는 사상 최고 신고가에 대한 이 위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주봉을 통해서 보여드리면은 이제 제가 먼저 이야기 드리면은 매수했던 시점 타격대가 이때였죠. 예, 꾸준하게 올라왔고 주봉을 보시게 되면 올랐어요. 맞습니다. 주봉을 통해서는 이제 연중 고점을 돌파하고 난 다음부터는요. 이제는 이제 다음 매물대가 사상 최고가 신고가의 위치인데 거의 도달했습니다.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도달하면은 저희가 소개드렸던 위치에서 따따블 시대가 옵니다. 네. 네. 일단은 제가 소개를 많이 드렸고 제가 이제 이 종목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하나라는 그룹이 바뀐다. 하나라는 그룹이 바뀐다. 그룹의 정체성이 바뀐다고 그렇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또 하나 또 강조했던 그룹이 있죠. 하나라는 그룹이 바뀌고 효성이라는 맞아요. 그렇죠. 효성이라는 그룹이 바뀐다. 효성첨단 소재가 오늘 또 신고가를 경신을 드디어 또 했습니다. 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6월 달에 소개를 드리기 시작해서 그리고 최근에 와서 또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저점을 높여가면서 지금 신고가 형태가 나왔고요. 네. 이 종목도 지금 벌써 이제 17만 원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100% 수익은 나왔어요. 그런데 아직 갈 길 멉니다. 아, 그래요. 네. 하나솔루션 못 보셨던 분들은 제가 효성첨단 소재 이야기 또 많이 드리거든요. 그렇죠. 효성첨단 소재도 주가 차트를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중요한 매물대를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네. 이제 가격 지지가 사상 최고 신고가 위치 이제 새로운 자리를 준비를 하게 되는데 18만 원대까지 올라서서 움직임이 나온다라면은 20만 원대까지는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 종목도 제가 소개하고 난 다음에 따따블 주가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자, 이제 이 하나는 그룹, 효성이라는 그룹 이야기 드렸고 오늘 또 의미 있는 종목들 수익이 좀 많이 났거든요. 네. 자, TK락. 자, 이 종목도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상한가 갔어요. 급등했네요, 정말. 오늘 상한가 갔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 한 2주 전쯤에 이 자리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 같은데 미코. 추천 종목으로 말씀을 네. 해주셨어요. 그래서 주식학개론에서 제가 이 종목을 매수 추천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대략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된 기간 동안에 50% 움직임이 나왔어요. 네. 미코 종목을 좀 소개하면요. 우리가 이제 수소 에너지에 대한 사업을 하게 되면은 제가 일찍이 소개드렸던 종목들은 하나솔루션, 효성 첨단 소재, 네. 그리고 에스퓨얼셀 이와 같이 소재와 그리고 이 구축할 수 있는 에너지 그 연료 전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미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소를 공급해와야 된다. 순수 수소. 그래서 최근에 와서 이제 고순도 수소에 대한 연구 개발이 나오고 있는데 예.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이 수전해를 한다고 했을 때 수소와 산소에 대한 분리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 이 회사. 네. 그러니까 이제 되리죠. 예, 돼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동아화성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드렸어요. 네. 동아화성. 네. 이 종목은 고무를 만드는 회사다. 자동차에 공급을 하는 회사다. 그런데 거기까지 알면 자동차 관련된 종목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드렸던 S퓨얼셀 있죠. 연료전지 회사입니다. 주가 잘 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두산퓨얼셀 그리고 이 동아화성이 가지고 있는 자회사 동아퓨얼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숨은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네. 오늘 이 종목도 신고가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11,100원이 위치인데요. 오늘 그 라인대까지 도달을 했고요. 앞으로도 좀 관심 있게 보신다라면은 이와 같이 향후에 시장을 또 주도할 수 있는 소부장 그리고 수소 에너지와 같은 새로운 먹거리에 대한 트렌드 좀 따라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공부 전문가님께서 이전부터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린뉴딜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 전해드리면서 이런 종목들 보자 했던 종목들 실제로 잘 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드릴 말씀들도 잘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이 5G를 화두로 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삼성전자가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계 1위의 통신사죠. 버라이즌에 5G 장비를 공급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규모가 거의 뭐 8조 원에 가깝더라고요, 네. 국가님. 8조 원에 대한 규모로 본다면은 작년에 우리나라 이동통신 3사가 1년 동안 투자했던 금액이 8조 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단일 기업이 또 한 곳에 이 장비 공급 8조 원은 상당히 큰 금액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오늘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을 채워주고 있는 거는 첫 번째 그린뉴딜 그리고 가장 큰 뉴스가 될 수 있는 이 버라이즌에 대한 8조 통신 장비 수주 삼성전자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상당히 건강합니다. 네. 그런데 5G 관련된 종목들 생각보다는 덜 가고 있어요. 맞아요. 이 정도의 뉴스면은 5G 날아다녀야 되거든요. 네, 좀 HFR 정도 네. 말고는 좀 약간 생각보다 지지부진한 것 네. 같더라고요. 잘 갔어요. 네. 잘 갔지만 워낙에 높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좀 생각보다는 덜 가는 모습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잘 가요. 근데 그린뉴딜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것들을 본다면 이 뉴스 굉장히 큰 뉴스인데 덜 갔다. 상대적으로. 예. 근데 제가 여기서 트렌드를 잡아드릴게요. 네. 5G라는 거는 2018년도 2월 달에 평창 올림픽 때문에 처음 시범 서비스가 되었어요. 그래서 2017년도 때부터 해서 진행이 되었던 섹터인데 네.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 5G에 대해서 선도할 것이다. 기대는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뭔가 기대는 했지만은 현실되기는 어려웠었는데 되게 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5G에 대한 이 시범 서비스를 굉장히 뭔가 눈치 보게 해서 네.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따내왔죠.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전국망에 대한 확대에 대한 부분들이 공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국내 이 5G 통신 장비 회사들, 국내 통신 구축을 위한 기업들이 움직임이 컸어요. 네. 자, 근데 이 뉴스는 이제 해외예요. 제가 포인트를 이제 해외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해외로 갔을 때 통신 관련된 기업들을 어느 분야로 봐야 되는지 이거 아시나요? 똑같을 것 같죠?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자, 그거를 이제 오늘 설명을 네.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버라이즌이라는 회사가 이 미국의 통신 회사 중에서 가장 큰 회사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SK텔레콤, KT, SKU+, 기타 등등 알트폰 이렇게 있는 것처럼 미국 내에서도 버라이즌, 뭐 AMNT, 네. 뭐 T-모바일 네. 뭐 이와 같은 기업들이 또 있고요. 일단은 버라이즌이 가장 큰 회사입니다. 다음 자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내용이 굉장히 큰데요. 사실은 우리나라 이 5G 통신 구축 비율만큼 네. 전 세계적으로 비율을 따라온 국가는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워낙에 큰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지역,
큰 땅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 그래도 분명한 거는 5G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5G 하는데 똑같은 핸드폰 뭐가 달라지는가?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럴 분들도 수 있더라고요. 있죠. 통신은 똑같은데 음.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뭐 여기서 좀 달라진다라면은 뭐 스마트폰으로 영화, 드라마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는 거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5G에 대한 역량이 이렇게 달라져요. 보시게 되면은 IoT, 네. 4차 산업에 대한 키워드거든요. 음. 우리가 이제 모바일로서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것인데 저는 이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 자동차의 연결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가전제품과 연결되어 있는 사물 인터넷, IoT에 대한 관심이긴 하지만 5G는 결국에 구축을 정말 열심히 촘촘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이 자동차, 네. 자율주행에 대한 최종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음. 자율주행이라는 거는 한 번의 사고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운전대로 놓고 있는다는 거는 상당히 두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민감한 일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5G는 정말 잘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와 같이 IoT 사회를 가기 위한 배경이기 때문에 미국,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5G에 대한 통신 세대 변화 당연히 우리가 거시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시대적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미국에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와 비교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이 5G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 특히나 미국에서 굳이 우리나라 비교해 본다면은 우리나라에서 통신 1회사는 SK텔레콤이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죠. 네. 미국에서는 버라이즌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미국의 SK텔레콤, 미국의 제1 통신사를 채택을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에 대한 미래에 대한 먹거리, 우리가 사실은 삼성전자에 대한 구조를 보게 되면은 반도체, 가전제품 그리고 이 여러 가지 패널 쪽의 이야기를 보게 되는 스마트폰 네. 이 세 가지 부분을 보게 되는데 통신 장비 쪽에서의 이제 새로운 이제 시장을 네. 기대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삼성전자라는 그룹이 현재까지는 세 개 부문인데 이제는 네 개 부분이 될 수 있는 기대감을 형성하고 있다. 네. 저는 넌지시 미래를 예상해 본다면은 새로운 독립법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이제 나중의 일이고, 네. 자 그만큼 이제 큰 시장을 이제 열게 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것인데, 자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글로벌 전반적으로 이 투자를 진행하는 국가는 현재 한국이 제일 빠르고요. 그렇죠. 그리고 1차적으로 나서고 있는 국가가 중국, 미국입니다. 미국. 또 나머지 이제 그 다음에 선진 국가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네. 5G에 대한 보급 통신 장비 구축은 아직까지는 미비해요. 그런데 모든 글로벌 국가들이 2020년, 2021년도에 가장 큰 투자를 하게 될 겁니다. 일단은 제목을 보시게 되면 2021년도가 가장 피크아웃을 찍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5G를 모든 것을 만들었을 때 점유율을 100%로 봤을 때 가장 시장에서 투자를 높여서 이 뭔가 성장에 대한 포인트를 높일 때는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는 유지 보수에 대한 기간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 네. 자, 이 자료를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 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글로벌 동향 계속 보겠는데요. 네. 보시게 되면은 기울기에 대한 그래프가 2021년도, 2022년도까지는 경사가 빨라요. 맞아요. 간격 자체가 크네요. 그렇죠. 급수적으로 올라가지만은 네. 2023년, 24년, 25년도는 완만한 기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프가 급하게 올라가서 포물선을 그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투자에 대한 기점 그리고 구축되는 시기가 2021년도에 투자가 크게 이루어져서 2020년도, 22년도 이후부터는 완만한 경사에 대한 투자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 5G에 대한 언급들이 정말 많이 나왔지만 아직 피크는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글로벌에서 지금 한국이 가장 시장이 빠르고 그래서 중국과 미국이 차순으로 되고 네. 나머지는 이제 그 다음에 진행될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한 글로벌 시장을 본다라면은 5G에 대한 속도 지금 2020년, 2021년도가 가장 중요한 한 해다. 네. 그 출발이 미국 삼성전자가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네.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속도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국가별로 보는군요. 네. 근데 이 도표가 네. 사실은 굉장히 일찍 만들어진 도표예요. 지금도 이 도표가 나와요. 네. 근데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혹은 코로나 이전의 이제 경제 상황 때문에 대부분 밀렸어요. 밀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벌써 2020년도가 다 돼 가는데 네. 지금 여기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회사는 한국, 미국, 중국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사실 여기 여러 국가가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2019년도면은 이미 여러 국가들이 시작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은 음. 시작을 안 했다가 아니라 네. 제대로 된 이 5G에 대한 구축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음. 그래서 이 많은 국가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속도를 낸다면 이 글로벌에 대한 시장 투자가 굉장히 커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예상됐던 기간보다 벌써 1년이나 2년이나 시간이 미뤄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통신 세대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예를 들어서 한 반에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친구들과 투지폰 쓰고 있는 친구들 간에는 굉장히 비교가 될 겁니다. 네. 안 그러겠어요?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닌다고 생각하면은 다른 친구들이 다 스마트폰 쓰는데 투지나 아니면 집에서 돌리는 네. 스마트폰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지만 가끔 그런 걸로 놀리는 네. 친구들도 가끔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시장의 눈높이를 분명히 맞춰야 됩니다. 네. 다른 국가들에 대한 투자도 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음. 사실 5G에 대한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은 이 스마트폰에 대한 조작에 대한 기능이 떠나서 많은 이 코로나에 대한 충격으로 인해서 고용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커졌죠. 네. 일자리에 대한 실업률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투자, 인프라 투자, 통신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하는 이유도 고용 창출이거든요. 네.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투자는 어차피 이루어질 세대에 대한 변화인데 투자를 좀 더 앞당길 수 있다는 얘기고 지금은 앞당기기 아니라 늦어진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전체적인 투자는 이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2018년도, 19년도, 2020년도 때까지 와서 네. 올라왔던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도 또 봐야 돼요. 음. 그런데 국내 시장과 글로벌에 대한 통신에 대한 구조는 다르다라는 거를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자료 보도록 하죠. 자, 일단 글로벌 시장에 대한 이 투자 얼마만큼 진행되는가를 볼 것인데 시장에서 가장 빠른 것은 한국입니다. 네. 한국 기준으로 보고 다른 나라에 대한 캐파를 능력을 봐야 되는데 자, 왼쪽을 보시게 되면은 지역별 5G에 대한 투자 금액 보시게 되면은 가장 크게 투자가 되는 곳은 아시아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이 2020년도, 2021년도가 5G 구축을 최고로 높이고 네. 이제는 5G에 대한 보급을 2021년도에는 어느 정도 많이 갖춰놔야 그리고 안정적으로 2025년도에는 5G에 대한 투자는 완료. 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지난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2025년도까지 했을 때 가장 5G 통신에 대한 투자금이 나올 수 있는 곳은 네. 아시아, 음. 중국이란 얘기예요. 결국엔 중국, 여기서 조금 더 부연성한다면은 인도. 인도. 네. 인구 자체가 굉장하죠. 맞습니다. 그리고 못지않게 북미 대륙이 중요한 거죠. 음. 역시나 중국과 미국의 역할이 네. 크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나중에 중남미라든지 유럽 또 중동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따라서 투자 공급이 되더라도 우리가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는 네. 가장 큰 맛을 봤던 시기보다는 덜할 것이다. 그러면은 지금 중국과 미국에 대한 투자가 나오는 이때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5G는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 네. 그러면 어느 파트로 봐야 되는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국가별로 이제 5G 투자 앞에 자료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은 역시나 큰 게 한국과 비교해 본다면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보시게 되면은 한국에 대한 수치가 25조 원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규모가 거진 10배에 가까운 그러니까요. 규모. 사이즈 차이가 상당히 있네요. 그렇죠. 이 시장에 대한 규모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 중국의 시장이 굉장히 군침이 돌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그럼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가? 또 어떤 포인트가 있는가? 이걸 보셔야 되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 매매했던, 우리나라에서 구축했던 그런 통신 구조로만 보면 안 된다. 외국이다, 해외다, 대륙이 다르다라는 네. 거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버라이즌에 대한 위치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은 북미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큰 기업입니다. 네. 근데 글로벌 전 세계에서 통신사에 대한 규모로 봤을 때 AT&T, 버라이즌이 가장 커요. AT&T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통신 칩에 대한 부분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대륙으로도 특히나 유럽에 대한 점유율이 높다 보니까 전 세계 비율을 본다면은 AT&T가 가장 큽니다. 네. 근데 미국의 안에서는 버라이즌이 커요. 그럼 어쨌든 AT&T 보시게 되면은 버라이즌과 네. 공급 계약에 대한 부분들을 삼성전자가 따내다는 거는 굉장히 글로벌에 대한 큰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는 혹은 의미가 있는 그렇죠. 거죠.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네.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있는 음. 다음 순위를 보시게 되면은 차이나 모바일 그리고 일본의 NTT 이와 같은 기업들에 대해서 또 저기 차이나 텔레콤 이와 같은 기업들을 보시게 되면은 아시아 지역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음.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 이와 같이 5G 통신에 대한 구축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 보시게 되면은 삼성전자, 그리고 노키아, 에릭슨, 네. 그리고 화이 음. 이와 같은 기업들이 가장 주류가 될 것이다. 보시게 되면 자주 보이는 기업들이 있죠. 반복되네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유럽의 시장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화이가 꼭 껴 있고요. 네. 에릭슨이 같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위권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닉네임이 보이는데 다른 기업들에 대한 연결고리도 앞으로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시장에 대한 점유를 가질 수 있는 역할에 삼성전자가 채택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나왔던 삼성전자의 뉴스는 굉장히 큰 뉴스인 거예요. 예. 네. 그러면 삼성전자 따라서 어떤 기업들이 같이 봐야 되는가? 점차 좀 계속 방향을 찾아가 보겠는데 다음 네.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이제 이 제가 왜 이야기를 드렸던 2021년도에 대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은 네. 5G가 아닌 통신에 대한 투자에 대한 추이입니다. 캐파 능력에 대한 부분들인데 보시게 되면은 이 5G에 대한 캐파가 이제 2018년도 시작으로 해서 19년도, 2020년, 네. 2021년도 급격하게 올라와요. 그러네요. 보시게 되면 이제 2022년도부터는 이제는 안정을 찾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돈을 쓴다 안 쓴다가 아니라 네. 만약에 이제 5G라는 걸 100명이 쓴다. 그러면은 이미 이제 100명이 쓸 수 있는 공간을 채운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2021년도 가장 정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네. 보여주는 겁니다. 다음 자료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 보시는 거는요, 북미 대륙. 버라이즌 같은 경우에는 미 대륙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북미 전체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네.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2025년도 되었을 때 전망치죠? 그렇죠. 미국의 5G 보급률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 통신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네. 5G가 된다고 해서 4G가 완벽하게 사라지지 않아요. 마치 우리가 최근까지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네. 010을 썼는데 아직도 011이 있는 것처럼. 맞아요. 근데 얼마 전에 좀 이제 011이 바뀌어가고 있죠. 그런 것처럼 통신이라는 것이 지금 5G가 나왔지만은 여전히 4G가 쓰이고 있고 맞아요. 그리고 여전히 3G가 잡혀지는 공간인들이 있습니다. 이전 세대 그 이동통신을 고집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고집도 있지만은 통신을 바로 다 못 바꾸는 거죠.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소비자에 대한 권리도 있기 때문에 꼭 5G를 반대적으로 써야 되는 건 아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와 같이 5G에 대한 보급률이 사실 이전의 기록들에 대해서 본다라면은 앞으로 5G에 대한 보급률은 상당히 높다라고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데 네. 제가 한 가지 자료는 좀 빼놨어요. 사실 5G가 되기 전에 2G, 3G, 4G의 비율을 좀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네. 일단은 5G하고 4G만 비교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과거보다 다음 세대, 새로운 차세대 통신에 대비해서 5G에 대한 점유율이 높다라는 거를 제가 이야기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네. 북미에서 5G에 대한 전환이 빠르다는 얘기예요. 빠를 것이다. 많을 것이다. 네. 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보여야 되는 거는 미국과 캐나다예요.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가장 이 주도적으로 글로벌에서 5G에 대한 보급, 투자가 이루어지는 국가. 네. 보시게 되면은 미국, 또 중국, 한국. 지금 상황이죠? 예, 지금 상황에서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유럽,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라틴부터 해서 이제 다른 대륙에 대한 투자에 대한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것인데 네. 5G 기업들이 만약에 해외 시장에 대한 진출을 한다면은 미국과 중국에 대한 가장 큰 시장도 보겠지만은 연속적으로 유럽과 또 다른 대륙까지도 살아 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선도했던 기업들이 또 미국과 중국에서 기술력에 대한 채택이 된다면은 다른 대륙으로 안 갈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 다음은 유럽이다. 지금은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내용은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만 소개드리고 있거든요. 네. 다음엔 유럽도 봐야 된다는 거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자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내용이 이제 미 대륙에서 어떻게 이제 이 5G에 대한 스케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일단 미국에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니까요. 그렇죠. 최근에 와서 이제 주파수 경쟁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 주파수 경쟁은 올해 연말에 또 있습니다. 이 주파수 영역대가 이 헤르츠를 높여가면서 나눠지게 되는데 네. 지금 뭐 이 T 모바일이라든지 AT&T라든지 그리고 지금 뛰고 있는 버라이즌이라든지
계속해서 이 주파수 경쟁에 나서고 음. 있는 모습이고요. 이런 경쟁이 나서게 되면은 그 영역대에 대한 이 통신에 대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장비 구축에 대한 기대감 가져갈 것이다. 음. 이야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단에 있는 거는 이제 중국에 대한 스케줄입니다. 네. 중국에 대한 스케줄을 보시게 되면은 올해 초에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2020년도 이제 기지국에 대한 설치를 완료하겠다는 계획. 네. 그리고 2025년도 때까지의 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 집중하고 다음은 중국에 집중하고 그리고 유럽에 집중하고 단계별로. 그렇죠. 네. 흐름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사실은 지나갔었지만은 다시 보진 않겠습니다. 네. 앞에서 제가 국가별로의 순위별로 나열해서 했었죠. 네. 그러면은 그 국가별로에서 가장 시장 점유율이 높은 통신 회사들과 연결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계속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뭐 AT&T, 버라이즌, 차이나 모바일 이와 같은 NTT 이런 기업들과의 협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을 같이 보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통신 회사들을 보게 된다면은 국내에 설치하는 거 모멘텀, 실적 변화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라고 봐야죠. 네. 이제는 해외 시장 진출, 해외 시장의 기업들과의 얼마나 협업을 하는가, 음.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와서 5G에 대한 관련된 종목들을 소개해드렸을 때 포인트는 계속 국내가 아닌 해외에 대한 포인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나왔던 버라이즌에 대한 통신 공급 뉴스는 굉장히 큰 뉴스다. 네. 시장의 규모가 다르다. 음. 네,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미국 대륙에 대한 부분들 볼 건데 네. 주파수 경쟁에 대한 이제 이 난이도입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이 옥션 이 105 이게 이제 최근에 나왔던 이제 주파수 경쟁이었고요. 네. 이제 연말에 이제 옥션 107에 대한 주파수 아까 경쟁이 전에 나옵니다. 하나 남았다고 했었던. 네, 이게 이제 이 연말에 나올 거기 때문에 네. 미국에서도 5G 주파수 경매에 대한 일정이 올해 끝. 그러면은 본격적인 투자 올해에서부터 해서 내년에 포인트를 잡으셔야 된다. 본격적으로 이제 나서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대한 관심을 지금 집중을 해야 된다. 네. 사실 제가 그동안에 소개드렸던 미국의 통신에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회사들 사실 주가가 많이 갔거든요. 네. 근데 여전히 보셔야 돼요. 왜? 이제 시작이니까. 아직 갈 길이 멀기 그렇죠. 때문에.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게 되면요. 주요 통신사별 5G에 대한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이냐면은 다운로드 속도에 대한 시간 네. 그리고 다운로드를 한 번에 가용할 수 있는 데이터량 보시게 되면 가장 높은 데 있는 게 버라이즌이에요. 표 어렵게 볼 필요도 없네요. 지금 버라이즌 혼자만 너무 위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이 데이터 용량에 대한 부분들 네. 버라이즌이 가장 높고 그리고 빠르고. 데이터를 가장 빠르게 받을 수 있는 앞쪽에 갈수록 좋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참고하셔야 되는데 SK텔레콤과 U+와 KT는 왜 이렇게 생각보다 낮을 수밖에 없는 게 사용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사실은 국가적인 문화에 대한 차이가 좀 있는데 외국에서는 생각보다 이 통신에 대한 사용이 일상적으로 모두 다 이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 대륙을 가보시면 네. 거리에서 스마트폰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요? 안 터지니까. 안 터지니까. 애초에 그 받아들이는 게 네, 다르군요. 다르죠. 우리는 유비쿼터스가 정말 네. 현실화된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안 터지면 바로 뭔가 얘기 네. 들어갑니다. 컴플레인 근데 걸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은 다 그래요. 그래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네. 중국도 가보게 되면은 어느 거리를 가도 음. 핸드폰이 그리고 또 인터넷이 제법 잘 터집니다. 음. 뭐 일부의 이제 좀 시골 같은 데는 좀 외곽은 안 터질 수 있겠지만은 네. 우리는 정말 유비쿼터스를 실현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한 도심에 있다 하더라도 건물 안에서는 굉장히 잘 터지지만 네. 건물 밖에서는 다릅니다. 그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통신에 대한 구축하는 네트워크 구조가 좀 다릅니다. 네. 이 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해외 시장 진출하는 기업에 대한 선별도 다르게 보셔야 돼요. 자, 어쨌든 제가 이 도표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버라이즌이 다르다. 그러면은 버라이즌이 이렇게 구현하기 위해서 채택한 회사는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시장을 펼쳐나가는데 네. 기술 평가가 다를 것이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역할이 컸고 삼성전자 따라서 미국에 갈 수 있는 회사는 다를 것이다. 네. 또 기대감에 대한 모멘텀이 얼마나 더 반영이 되겠어요. 자, 다음 자료도 보도록 하죠. 네. 자, 다음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을 현실화할 수 있는 이제 키워드군요. 오늘의 강의는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글씨가 조금 이제 그림과 섞여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도 잘 안 보이는데요. 네, 작년에 네. 우리나라 여태까지 지금도 마찬가지 5G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기업은 KMW. 그렇죠? KMW 알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네. KMW가 가장 대표적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왜? 가장 먼저 20배를 찍었어요. 음. 그런데 KMW가 가장 잘했던 거는 SK텔레콤과 기술 협력해서 국내에 가장 많은 스몰셀을 탑재를 했기 때문에. 네. 자, 보시게 되면은 이 스몰셀이 도심 한가운데서 쓸 수 있는 이 구간을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파동을 보시게 되면은 네. 파란색 이 동그란 원형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은 네. 요 타워 부분이 가장 크게 영역이 크고요. 음. 그리고 이 영역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이 중앙 타워에서 근접 지역이 아니라 좀 원거리에 있고요. 스몰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좀 스몰 이 근거리에서의 이제 이 통신을 맡게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게 되면은 아웃도어 이 다스, 또 왼쪽에 보시면은 루프탑 셀 사이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중요한 거점을 이룰 수 있는 기축객에 대한 설치가 네. 우리나라와 좀 다를 거예요. 음.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도시 밀집형이기 때문에 그렇죠. 스몰셀이 유리해요. 그리고 5G라는 통신이 앞에서도 얘기 드렸지만은 가장 결국엔 최종의 목적지는 자율주행, 사고가 나지 않게 통신에 대한 초저지연, 그러니까 끊김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끊길 수 있는 그런 시간대를 느끼면 안 되기 때문에 스몰셀에 대한 구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스몰셀로 다 이 구간을 채울 수가 없어요. 네. 대륙이 워낙 크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단순하게 미국 드라마를 보시게 되면 동네가 엄청 여유가 있잖아요. 건물과 건물과 또 세대와 세대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구간을 스몰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처럼 타워라든지 네. 그리고 하단에 있는 이 루프탑 셀 사이트라든가 이런 구축으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포인트가 좀 달라졌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스몰셀에 대한 포인트를 두고 제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시장 보급을 하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SK텔레콤을 따르는 회사, 네. KT를 따르는 회사, 아예 LG U+는 안 봐라고 얘기를 했어요. 미안하지만. 과감하게. 근데 SK텔레콤과 KT가 구축하기 위해서 네. 가장 크게 투자하는 거는 스몰셀. 스몰셀. 보통 이제 4G 같은 경우에는요. 네. 중앙통신 전송 방식입니다. 그런데 5G는 그렇게 통신할 수는 없어요. 중간중간에서 중앙통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지국들이 있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 기지국들과 또 연결될 수 있는 스몰셀 구축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필요해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혹은 아시아 지역에서. 네. 도시 밀집형에서는.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는 뉴욕은 필요할 수도 있어요. 네. 뉴욕은 필요하죠. 그렇죠. 도시 밀집형이고 대표적인 다르죠. 그런 도시니까. 그런데 뉴욕을 벗어난 서부로 갈수록 음. 도시에 대한 크기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통신에 대한 역할은 네. 요거 같이 루프탑 셀 사이트와 셀 타워 이게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구조 도시나 이런 구조 자체가 다르기 그렇죠. 때문에 필요한 기지국 뭐 장비 이런 것도 다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부 쪽에 이제 뉴욕이라든지 뭐 네. 다른 지역을 보더라도요. 사실은 스몰셀에 대한 구축 이전에 포지에서도 이미 셀 타워가 많이 구축이 되어 있어요. 네. 서부보다 동부에 셀 타워가 집중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인구 밀집이 동부에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서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와 같이 스몰셀 구축 해야겠죠. 그런데 스몰셀에 대한 포인트보다는 셀 타워에 대한 포인트가 더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1순위가 다르다 그렇죠. 이거죠. 우리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좀 더 큰 영역을 먼저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 셀 타워에 대한 구축도 우리나라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배 이상이야. 네. 뭐 10배, 100배 차이 날 수 있어요. 일단 뭐 규모 자체가 굉장히 그렇죠. 차이가 나잖아요. 땅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땅이 크니까 이 통신에 대한 구축도 더 다르게 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 들었던 이 주파수에 대한 경쟁도 그런 영역부터 좀 구축하기 위해서 나누는 건데 네.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이 이제 좀 전에 설명드렸던 네. 구조에 대한 내용의 설명이 좀 될 것 같아요. 실제 사진인가요? 네. 왼쪽을 보시게 되면 저게 셀 타워예요. 어우, 생각보다 규모가 크네요. 예. 외곽에 설치되는 겁니다. 오. 외곽에 설치되어서 미국이라는 큰 전역을 네. 이렇게 이거부터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건물 위쪽에 루프탑 셀 사이트를 만들게 되는데 그 화면이 오른쪽입니다. 이와 같은 이제 기주국에 대한 설치가 우리나라보다는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도심 안쪽 들어가서 스몰셀이라든지 그 도심 안쪽 스몰셀 다음에 인빌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순서를
가질 것이다. 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결국에는 5G는 자율주행이라고 했어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 이야기 드렸지만은 길거리에서 핸드폰이 안 터져요. 인터넷이 잘 안 터집니다. 네. 물론 이제 길거리 터지는 방법은 다른 이제 이 와이파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좀 구비를 하면서 따로 써야 되는 것이고 대부분 인빌딩한 장비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자율주행이라는 건 이제 5G라는 거는 결국엔 자율주행. 그렇죠. 건물 밖에 있는 일이에요. 도로에서 그렇죠.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건물 밖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뭘 구축해야겠어요? 음. 조금 전에 이야기드린 것처럼 건물 밖에 있는 네. 셀타워 그렇죠. 그리고 루프탑 사이트 이게 필요한 거예요. 빈틈없이 다 할 수 있도록. 이게 먼저 돼야 네. 스몰셀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먼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회사들 중에서 셀타워 그리고 루프탑 셀 사이트 이걸 할 수 있는 회사들을 먼저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만약에 버라이즌이 투자를 받았다, 얘네를 만든 거예요. 얘네를 먼저 구축하기 위해서 삼성전자에 받는 겁니다. 네. 그럼 셀타워에 관련된 회사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루프탑 셀 사이트에 관련된 회사를 먼저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통신에 대한 세대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 똑같이 하던 거 보면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가 작년에 이거 제일 잘 갔는데 올해는 왜 안 가? 시장에 대한 진출에 대한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네. 제가 이토마토에서 수익률 뭐 대회도 하지만은 전체 수익률에 대한 이 기록이 있습니다. 네. 가장 큰 수익이 나고 있는 게 에이스테크예요. 에이스테크. 그게 왜 가는군요. 그게 왜 가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이제 보시게 되면요. 이 좀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 거리 간에 대한 통신 네. 주파수에 대한 영역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분명히 이제 거리가 멀어질수록 데이터 손실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통신에 대한 손실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 대략 2km에서 40km 정도에 대한 단위로 나누게 되는데 네. 2km에 대한 이 주파수 영역대 음. 앞으로 나오게 되면은 가장 필요한 거는 셀타워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이 건네는 주파수에 따라서 이 전송 손실되는 그 부분이 다르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이라는 대륙 안에서는 셀타워 그리고 루프탑 셀 사이트가 구축이 지금 현재 있는 4G보다 네. 더 많이 구축될 것이다. 미국의 포인트는 스몰셀이 아니라 셀타워인데 셀타워가 4G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5G에 대한 셀타워에 대한 관련된 기업들 관심을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네. 줄이는 게 아니라 더 늘어난다. 다음 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이 5G 무선 통신에 대한 네트워크 구조 모델입니다. 네. 보시게 되면은 셀 타워부터 시작해서 이와 같은 이제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 우리는 클라우드까지 네트워크를 이루어지는 그냥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셀 타워부터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요. 네. 5G ARAN 이게 라디오 이 어세스 네트워크이거든요. 네. 주파수예요. 주파수를 할 수 있는 가장 먼저 진행이 되는 네. 기죽이란 얘기예요. 셀타워. 셀타워. 그래서 셀타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셀타워는 뭐 잊어버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도 많이 그러니까 제가 들어서. 왜 에이스테크를 왜 소개를 했는가? 그걸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앞으로는요. 이 RAN 그러니까 라디오 어세스 네트워크라는 이 셀 타워에서부터 시작되는 라디오 주파수에 대한 전달이거든요. 네. 그 부분들이 이제 기술이 좀 바뀝니다. 보시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기지고 이 라디오 어세스 네트워크 구조가 달라진다. 여기서 뭐 라디오 신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 이런 것들을 기술에 대한 트렌드. 요 설명은 좀 사실은 좀 기술의 이제 기업에 가까운 내용이기 때문에 네. 사실 좀 다른 이야기가 좀 길어지거든요. 자, 어쨌든 기술의 변화가 이렇게 발 맞춰서 간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회사를 봐야 된다. 그 회사가 어디냐? 어디일까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종목 아닙니까? 에이스테크. 네. 제가 에이스테크 주가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 대표적인 회사가요. 네. 제가 이토마토에서 이 RAN 이와 같이 라디오 어세스 네트워크를 만들 때 가장 셀 타워에 구축되는
장비 회사가 에이스테크예요. 네. 삼성전자, 에이스테크, 그리고 사실 KMW도 이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라디오 어세스 네트워크를 변환시키는 구조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RFHIC예요. 네. 주가를 보시면 오늘 잘 가죠. 네. 5G 다 적당하게 가는데 음. 얘가 정말 잘 가고 있어요. 음. 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 쪽에 대한 종목 연구를 해야죠. 그리고 미국의 우리나라와 대륙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 대륙에 대한 통신 네트워크 접근 방식이 다른데 네. 스몰셀만 고집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음. 인빌딩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미 셀 타워부터 보여야 되고 네. 그리고 루프탑, 셀 사이트 이런 구축에 대한 관련된 회사를 먼저 보셔야 돼요. 이게 가장 먼저 미국의 또 해외에서 통하는 기술이다. 네. 뭐 아무로 이제 이 중국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굉장히 비슷하겠지만은 결국엔 중국이라는 대륙을 계속해서 확장한다라면은 셀 타워에 대한 역할은 커질 겁니다. 뭐 이와 같은 시장에 대한 관점, 깊이를 이렇게 보셔야 돼요. 네. 에이스테크가 음. 왜 이렇게 잘 갔는가? 여기까지면은 제가 설명이 됐으리라 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5G에 대한 키워드를 잡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해외 쪽으로 집중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드렸죠. 여기에 그래서 이 장비 쪽에서도 주목도가 관심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에 맞는 종목들을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광모 전문가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벌써 주식학개론 이제 마무리할 시간 다가왔습니다. 지금 주식학개론 시작할 때 시간보다는 자기 조금은 약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상승권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명심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